이제 통로들이 이렇게 툭툭 열리면은 약간 개방되거든. 약간 그러면서 뭔가 좀 그런 변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인간 존재라는 게 결국에 호흡을 빼고서 얘기하기 참 어렵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뭔가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감싸이는 느낌이 좀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있냐. 처음에 했을 때는 모여있는 느낌이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화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햇볕치고는 뭐, 노란색 양빛처럼 깜깜하진 않은데 어두우니까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모여있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는 확장되는 느낌인데 그 어두운 느낌은 사라지고 내가 그냥 어디 안에 들어가는 느낌? 어느 공간, 어딘 안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여기에 바운더리는 경계는 좀 느껴지던가. 그러니까 내려간다거나 또는 뭐 아래쪽에 어떤 열감이나 또는 어떤 소용돌이나 어떤 묵직한 게 이렇게 쭉 가라앉는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커진다거나.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감싸고 또 뭔가 이렇게 게다가 이게 밑으로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바운드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밑에까지 딱 내려오면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딱 척추가 탁 이렇게 쓰면서 약간 듬직한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확장되는 거지. 나라고 하는 느낌이 점차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나라는 느낌이 딱 여기에서부터 목구멍을 타고서 요 부위 안에서 거의 나라는 느낌이 왔다 갔다 해. 감정적인 선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되면서 의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고 의식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의식 속에 없고 그냥 있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각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동반해서 오는 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명상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거는 호흡하고 분리돼서 의식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또 내적인 어떤 이런 그 가상의 어떤 공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자각이 돼요. 빛이랄지 뭔가 알을 노린다거나 이렇게 유수에게 그래서 호흡을 동반한 느낌하고 의식만 가지고 산 느낌하고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거는 어떤 아주 클리어하고 이렇게 선명한 어떤 느낌을 탁 일으켜줘. 하고 나면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근데 두 가지의 길이 좀 달라.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따라서
수련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체험하고 의식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의식을 계속 바깥에 두지 않고 눈을 계속 이 안에만 머무는 거죠 의식을. 그럼 거기서 그렇게 계속 그 이게 어떤 빛의 상이나 안에서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있거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그게 환해지면서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경험되는 또 방향이 있어. 그래서 두 개의 전통이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주로 빛을 많이 얘기하고 밝은 어떤 또는 아주 환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명징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하면 이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밝아지면서 이렇게 훤해지면서 이게 쭉 내려가면서 이게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아우라 같은 그런 체험을 해. 전자기장 같은. 이제 빛으로 느껴지기도 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진동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빛의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인식하게 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거의 모든 호흡의 체험, 명상 체험에서 그런 빛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만들게 돼. 뇌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뇌는. 실제 빛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자기가 빛 속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실제 빛이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머릿속에서. 사실 그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환영이지, 실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느낌이 평안함으로 인도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싹 가라앉는 대로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지. 근데 두 가지는 약간 달라. 일반적으로 이제 명상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의 호흡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 숫자가 한 100명이면 호흡을 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소수에 속하는 그 대부분은 그냥 어떤 그 의식의 이런 그 몰입 내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싹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텅 보면서 이렇게 착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호흡을 하면 그 의식으로만 했던 것에 비해서 좀 더 그 확장성을 더 느끼게 돼. 그리고 의식으로 하다 보면 약간 머릿속 만드는 게 많아. 빛을 만드는 거죠. 그걸 집중될수록 빛이 밝아지거든. 실제 빛이 이렇게 뭐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안에서 빛이 환해져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뭐 어떤 방식이 뭐 좋다 나쁘다는 참 판단하기는 섣부른 것 같긴 한데, 자칫 그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계속 빗놀이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이전에 그렇게 배웠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주로 방식이. 이전에 했던 방식이 주로 그런 방식으로 해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워. 첫 발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게 딱 그냥 거의 모든 걸 좌우해. 근데 그렇게 알면 그게 자기 경험의 틀이 됐다. 그러면 그 틀이 되면 그 틀로만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틀만 있는 것 같아요. 온통 세상에 그것만 있는 걸로 알아. 그리고 다른 얘기 딱 하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딱 이제 벽이 딱 쳐지게 돼. 호흡을 보는 내면의 눈, 호흡을 의식함, 계속 호흡을 의식함 이게 있으면 이제 그런 호흡의 어떤 방식으로 쭉 연결돼서 가지. 근데 호흡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그냥 호흡 자체의 어떤 진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만 하는 방식으로 그냥 호흡은 그냥 이렇게 핑계거리고 이렇게 고요한 호흡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고요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둘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호흡의 길은 확실한 어떤 과정이 있어. 가슴에서부터 쭉 열려서 확장되면서 어떤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쭉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일종의 에너지거든. 에너지. 그러니까 실제적 에너지의 볼트수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라. 볼트수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어요. 거기에는 의식의 몰입과 함께 에너지의 증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렬해. 더 강렬하고 빛의 느낌도 그냥 거의 그냥 팍팍 약간 좀 더 확 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생명력이 큰 만큼 불꽃도 더 크게 튀기겠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기간이 전후로에서는 그 기맥이 이렇게 복부 쪽까지 원활하게 이렇게 모이지가 않아 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흡은 생명력이거든. 생명력은 성에너지고. 그러니까 성에너지가 되게 한번 소실되고 나면 이게 다시 그 기가 이렇게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출가하는 거야. 출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출가를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한 측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일종의 금욕행위예요. 금욕. 성 에너지를 실제 명상의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통은 남아있어. 지금도. 그래서 인도에 보면은 네팔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생리하기 전에 여자 아이 중에 이렇게 그 사원에서 선출을 해. 해가지고 어떤 신으로 모셔. 신으로 인간을. 어린 아이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생리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속가로 내버려. 그러니까 이성 교제를 하면 거기서 쫓겨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게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야, 실은.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더럽고 좀 뭔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강화된 이유는 종교적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고대 사원에서 여자를 잘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단단히 생리를 하고 에너지에 계속된 어떤 뭐라고 이걸 그 순환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에너지의 진폭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야. 그리고 요가를 해도 생리 기간 중에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약간 좀 뭔가 푹 처지거나 약간 들떠있거나 그런 게 있어. 그게다 이제 스바스타나 차크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차크라 힘이 약해지거든. 약해지면 저 앉아있는 것도 좀 이렇게 싫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해야지. 이해하면서 내가 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접이불루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성결해도 사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끊고. 그러니까 젊은데도 그걸 안 해.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 생명 에너지의 내적인 순환 체계를 약간 바꿔지는 거야. 그걸 그 정기신할 때 그 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요가를 하거나 이런 수련을 해서 인체 안에서 어떤 내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매 달마다 이렇게 또는 세월의 어떤 그 진동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받는 그 고통이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약간씩. 그게 흔적이 신화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나 우리 고대 약간 판타지 이런 영화들의 그런 그런 이제 모습들이 조금씩 나가 있지. 여사제 뭐 이런 모습 있잖아. 여사제들이나 또는 뭐 방금 얘기했던 지금도 네팔이나 이런 데서 행해지고 있는 그 아직 어린 아이를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받들거나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힘. 그게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행자는 출가하면 안 돼. 저기 세속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런 전통 자체가 거의 전해지는 전통 자체가 전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없어 거의. 스님들은 결혼 안 하지. 신부님도 그렇지. 결혼 안 하지. 근데 결혼을 안 하면서 요가를 안 하잖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요가를 해서 그 내적인 구조를 이렇게 전환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렵거든. 또 그거를 배우지도 못해. 출가해도 못 배우고 저 사제 같은 데도 못 배워. 오직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다 극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그런 이런 흐름이 그렇게 해서 이런 전통들이 있고 고대 수행 체계에 이랬었고 이렇게 자꾸 살짝 알아야 돼. 알아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떨 땐 요가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래야지 그냥 그걸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인정해야 요가의 목적이 그러니까 선정, 삼맥 이런 것들이 다 그 내적인 생명의 에너지의 어떤 전환 체계거든. 그래 그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견뎌낸다고 해야 돼? 아니면 그거를 초월한다고 해야 돼? 해결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이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척추 속으로 이렇게 뭐가 끌어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요가를 이제 입문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곳은 없어. 거의. 그냥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이나 곤충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자연 현상적으로 짝짓기를 하고서 죽기도 하고. 그게 엄청난 사건이야. 실은. 또는 새끼를 낳고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존재계 안에서는 가장 뭐랄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거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동일하고 있어요. 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이라는 말. 그게 마음 신변에 날생자를 쓰잖아. 한문을 모르는 걸 내가 깜빡했네. 한문을 모르는 걸 내가 깜빡했네. 이게 성이잖아, 성. 심에서 생하는 거야. 여기서 생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성욕하면은 이게 이 배꼽 아래의 일이 아니야. 온 존재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가의 정의, 심장의 진열.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읽혀지는 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내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 하타요가 알잖아. 하타요가 프라티피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내가 한 얘기가. 바깥으로 정을 누설하지 않는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런 자 이외에는 다 거짓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하잖아. 예를 들면 생리 전후로 해서 정신도 기억력도 막지 못하고 심적으로도 격동이 심하고 경험하잖아. 자 그러면은 아니 그게 없다고 쳐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정신도 또렷해지고 심리적인 요동도 줄어들 거라. 그냥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뭘 억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 인간의 정신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렇게 집중해서 써. 이것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선명한 에너지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에너지 현상을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그냥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본질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현상에 있어서의 그 뛰어난 면이 있거든. 인간 정신, 내적인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터득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거는 어쨌거나 그래 자연 현상은 그래. 그런데 계속 성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이렇게 왔다니 갔다니 하거든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그래. 인간의 정신 현상 중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이게 손가락을 갖고서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읽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야.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 현상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걸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 이 몸 안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이 몸 안에서 가장 그 에너지의 루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루트는 성에너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을 하면 성에너지가 쓰이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 뿐이지 성이 문제라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평소에 생리 전후에 굉장히 그 에너지의 진폭이 크고 막 까무라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요가를 해서 이제 순환체계에 조금 보완을 해주면 훨씬 낫지. 그리고 조금 덜 왔다 갔다 하고 괜히 그 생길 때 되면 뭐 남편 잡는 여자도 있어. 괜히 그냥 막 잡아 그냥 뭐 하나 걸리면 막 뭐라 하고 막 그게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거야. 정신이 이게 약간 가니까. 그럼 안 가려면 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잘못 어디다 전달을 하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가 있지. 귀신 신날까봐도 그러고 있다. 근데 내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야. 내가 경험 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성스러움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상당히 많아.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대표적으로 하타요가 프라티피카 같은 문헌들. 요가를 해도 그 책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사람도 드물어. 근데 그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야.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이야. 자연 현상. 인간의 자연 현상에는 육체적인 현상도 있고, 어떤 이 내적인 심적인 현상도 있고, 정신적 현상도 있거든. 이게 전부 자연 현상이야. 근데 이 자연 현상 중에 어떤 정신적 현상을 개발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사람들 지도하다 보면 특이한 경험을 하는 때가 종종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어디 맥을 이렇게 딱 짚어 한번. 그러면 일주일 내내 거기가 막 후끈후끈해서 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상대도 거기에 엄청 집중을 했겠지. 동기 서로 반응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은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오도되기도 하고 너무 부풀려지기도 하고 신비화되기도 하는 면이 있지만 그게 존재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자칫 잘못 들을 수 있거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적인 얘기는 굉장히 또 민감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국정교과서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3대 생리학을 읽을 수가 없잖아. 이게 다 비과학적인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초중고생 일종의 대안학교 같은 데 갔을 때 비슷한 것을 강의한 적이 있어. 학부모들이 되게 열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는 막 물리학 연구소 일하는 사람들 막 있대. 그래야 요가의 생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어. 가지고 이제 인체 안에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다 설명했다. 정수리에서 이렇게 기가 나오고 이게 뭐 어디서 이렇게 돌고 하랬더니 한 학부모가 화를 내면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인정을 못하는 거야, 현재. 근데 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적 방법으로 이 존재의 전체를 규명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과 규명한다는 것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그 하나만 딱 보고서 읽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한 거거든. 실제 명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중심축에서 이렇게 막 회전이 생겨.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저기도 저렇게 그려져 있잖아. 정수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의식을 집중하고 흡수를 하면은 다 경험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일부 이제 잘못 접한 사람들은 목적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혹해가지고 그래? 접이 분류를 아주 했으면 좋겠다. 아주 하는 방법 막 테크닉 알려주는 데도 있고 그래.